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메일로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표면에서 오브젝트가 떨어지고요. 그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오브젝트가 너무 리지드하다, 딱딱한 형태의 모양이다 라는 부분하고요. 바닥에 떨어지는 이 오브젝트가 제대로 회전값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산재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쉬를 조금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이용한 부분이에요. 메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스피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이제 표면에서 떨어질 오브젝트가 되게 되고요. 메쉬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큐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꼭 필요해요. 이 메쉬에 이제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이 조각조각 내는 그 오브젝트를 조각조각 내는 그 기능을 쓸 텐데 그 조각조각 난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찾기 위해서 이 메쉬를 이용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스피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실제로 표면에 붙어있을 오브젝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떨어질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메쉬를 적용한 오브젝트는 폴리곤 큐브 오브젝트죠. 조금 복잡합니다. 메쉬 에디트를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쉬를 메쉬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트 타입을 이렇게 메쉬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 표면에 달라붙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put mesh라고 하는 부분에 sphere 1, 2가 있는데 1을 우선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연결해주면 돼요. 다른 하나를 또 explod라고 하는 거 연결해주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표면에 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 위치에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스캐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페이스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스 센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플루드 메쉬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모든 표면에 아까 전에 이제 디스트리뷰트 개수를 10개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플루드를 하게 되면 그런 거 상관없이 이 페이스의 개수대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진행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폴리곤 스피어 2를 이제 여기 있는 이 조각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메쉬를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이게 조각조각 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xploding mesh에 여기는 explode 하는 이 폴리곤 스피어 2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화면상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는 이 폴리곤 이 오브젝트, 메쉬 오브젝트가 기본 메쉬 오브젝트가 제자리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간 바깥으로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옵셋 형식으로요. 그래서 옵셋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XYZ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Y에다 1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스케일을 제가 건드렸었네요. 스케일을 제가 건드려 가지고 그렇고요. 스케일을
프리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네. 프리즈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프리즈를 안 하게 되면 위치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Explode라고 하는 걸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워주게 되면 그 오브젝트는 지워지게 되고요.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건 지워지게 되고 여기 있는 메쉬는 다시 지워주고 폴리곤 스피어를 하나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디파이의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여기 있는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메쉬에서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주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스피어를 붙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값과 동일하게 맞춰지게 돼요. 어디 갔니? 옵셋. 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XYZ를 이용해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스페이스라고 해서 로컬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월드 좌표를 쓸 것이냐, 로컬 좌표를 쓸 것이냐 라는 건데요. 로컬 하게 되면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이만큼 벗어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문제가 없게 되겠죠? 다시 한번 메쉬를 선택을 해서 Explode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Strength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표면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움직이게끔 하거나 움직이지 않게끔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데 회전 같은 경우 Enable Rotate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는데 이 Enable Rotate 기본적으로 서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 표면과 그 다음에 이 피봇의 위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걸 설정을 안 하게 되면 위치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을 써도 회전값을 안 먹어서 또 그게 또 문제고 이 초기값을 이 오브젝트의 위치와 여기는 이 회전되는 그 초기값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것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뭔가 바꾸는 걸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 랜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표면에 오브젝트의 위치값이라든가 회전값 이런 것들을 랜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지션 XYZ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역시나 여기 있는 표면에 로컬 축에 맞춰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X, Y, Z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축의 방향입니다. 로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트도 랜덤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본 로테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초기의 로테이트 값이 초기화가 안 돼서 이 오브젝트 표면과 동일하게 돌아가 있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Explode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값을 이렇게 스트렝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서 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와 여기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수평이나 이렇게 수직 형태의 모양이 정확하게 되진 않습니다. 이미 오브젝트의 표면, 그러니까 회전값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게 조금 문제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 범위에 적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 이 스트렝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체가 다 적용되는 거고요. 랜덤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스텝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위치에 달라붙게 돼요. 그런데 특정 범위만큼 이동을 하는 걸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밑에 보게 되면 pull out
폴오프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피어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범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프레임에 키를 주고요. 한 50프레임에다 이렇게 키를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키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특정 위치에 반응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이면 안 되는 오브젝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 먹이는 걸 작게 해서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여기 있는 메쉬 리프로 메쉬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를 숨겨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색깔 좀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질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두 개가 너무 정확하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느낌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빨간색 스피어를 크기를 살짝 줄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면에서 뜯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거를 혹시라도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다이나믹 효과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떨어뜨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한 60프레임부터 떨어뜨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이나믹을 적용을 해서 여기 있는 다이나믹 블렛 솔버에서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을 60으로 하게 되면 60프레임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가고 떨어지는 부분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다이나믹이 여기 있는 이거에 영향을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큐브 오브젝트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 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캐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포지션과 로테이트를 이렇게 크리에이트 캐시를 이용해서 캐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캐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언급했던 회전에 의한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스피어 형태가 뭐 특정한 평면 형태면은 여기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제대로 충돌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의 표현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시를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메시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다이나믹의 클로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은 간단하게 메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